자,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기들과 관련된 논란을 또라이 총량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왔었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최근 들어 가지고 묘한 모습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까지 또라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각성이 필요하다, 요렇게 지금 내부 비판하고 있는 주제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문제입니다. 참, 이게 희한한 모습이겠죠. 원래 민주당 같았으면은 송영길의 돈봉투 의혹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번에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또 말도 안 되는 또라이 짓거리 해가지고 그거를 묻히게끔 하는 거. 이게 원래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데, 원래 그렇게 또라이 짓거리 해왔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박범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송영길에 대해 가지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번에도 보니까 박범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뭔가를 알고 있다. 이정근 노트 파장이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화 녹취록 3만 개보다 일부 보도된 이정근 노트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까지 제시가 된다면 이거는 진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된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해가지고 송영길이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녹취록만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이정근 노트까지도 증거로 채택이 되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이 생길 수가 있다. 영길이가 그냥 떠나라.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재차 박범계가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한동훈 장관이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주장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단언하지 않았냐. 이거는 제 경험상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만큼은 이 박범계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워낙에 한동훈 장관한테 많이 당했던 사람이 박범계다 보니까 이 매도 맞아본 놈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고 박범계 본인 스스로가 한동훈 장관의 그 워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가 봤었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야당 탄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얘기한 거. 일반인들인 저희가 듣기에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다라는 것인데, 한동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박범계가 보기에는 뭔가 한동훈 장관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한 것이다. 뭐 그렇게 막 보나 보죠 자기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것을 보면 검찰이 확실한 뭔가를 잡은 것 같아 걱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보든지 간에 돈에 의한 매수, 이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저 워딩이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념사에는 안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고 하죠. 즉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를 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관련자들 또한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걸 몰랐었다가 현장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을 한 게 박범계가 보기에는 뭔가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식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박범계 유니버스에서는 뭐 이렇게 뭐 돌아가나 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서 박범계가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자기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박범계가 아까 뭐였습니까? 그 북조선 같은 이름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위원장으로서 박범계가 지금까지 진짜 대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누가 보든지 간에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모든 수사에 대해 가지고 툭하면 뭐 정치 탄압이다, 툭하면 뭐 어떤 식으로 뭐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다 뭐다 이렇게 떠들었던 게 박범계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정상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범죄 혐의를 감싼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이재명이 주인공이겠죠.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헌까지 바꿨어요. 당헌은 그야말로 당의 헌법 같은 건데 이재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차피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헌을 갈아엎어서 형사 기소가 되면 당직을 박탈한다는 조항 뒤에 단 정치 탄압이면 박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지들이 직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기소되면 당직이 정지된다는 조항은 왜 달려 있어요? 당원들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을 하라고. 당직자가 불법 행위를 하면 형사법 제도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엄히 책임을 묻겠으니 기소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 조항을 단 거죠. 그런데 정치 탄압인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정치 탄압 여부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 지네끼리 그냥 결정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라면 대체 누가 당직이 정지될 수 있겠으며 민주당의 그 누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땡인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치 탄압이라는 게 어떤 거냐? 아예 돈 봉투를 나눠주고 다녔다는 대화. 얼마 갖다 줬다. 돈 봉투 몇 개 만들었다. 누구 줬다. 돈 뿌렸더니 송영길이 칭찬해줬다. 이 대화를 직접 한 놈들이 지금 자기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처럼 누가 돈 봉투 나눠주는 대화를 하라고 그걸 녹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부패 대화를 하는 걸 지들이 직접 녹음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 탄압이야. 무조건 민주당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면 정치 탄압이에요. 지들이 심지어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치 탄압이에요. 그러니 형사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놓는다는 조항 자체가 그냥 무용지물인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수사받는 건 다 정치 탄압이니까.